다음은 이제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지난 시즌에 6승 11패 기록하면서 이제 지구 3위에 위치를 했고 결국 이제 또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했던 뉴욕 자이언츠인데 데니얼 존스에게 크게 속았죠. 2022년에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드디어 데니얼 존스가 했지만 결국 지난 시즌의 데니얼 존스 역시 데니얼 존스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기 계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뉴욕 자이언츠의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존스의 지난 시즌 성적표를 좀 보면 6경기에 1승 5패, 2개 터치다운에 6개 인터셉션이라는 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채 이제 무릎 부상까지도 당하면서 시즌을 이제 조기에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 때문에 이제 자이언츠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새로운 쿼터백을 한번 뽑아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의 또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1라운드에서 이제 쿼터백을 지명하지 않았고, 음, 드래프트 라이브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아마 그 이안 라파포트가 아마 리포트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음, 어,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제 뉴잉글랜드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3번 픽으로 올라와서 뭐 드레이크 메이를 한번 노려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음, 자이언츠가 이제 내줄 수 있는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카드에 선이 있었을 거고 또 음, 뉴잉글랜드가 원하는 또 그 선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뭐 패트리어츠가 이제 그대로 자신들의 픽을 행사를 했죠. 예, 그러면서 자이언츠는 이제 6번 픽을 그대로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 뭐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라던가 제이제이 음, 메카시라던가 보닉스 이런 뭐 2티어 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탑3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세 명의 쿼터백은 여전히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6번의 음, 자리에서도. 근데 뭐 자이언츠의 생각은 탑3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음. 게 뭐 일단 본인들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래프트 데이원이 끝나고 나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자이언츠가 이제 트레이드업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킹스도 사실 같이 트레이드업을 하려고 했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바이킹스가 압도적으로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기사를 봤을 때 1라운드 3장에 뭐 엑스트라 픽까지 얹어주는데 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걸 안 해? 라는 반응도 많았고 사실 이제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했더라도 바이킹스랑 했지 자이언츠랑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게 확실한 상황에서 어차피 이 트레이드업은 불가능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이제 뭐 줄여서 마페주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던데, 뭐 제이제이 메카시 뭐 이런 선수들을 뽑지 않았던 건 뭐 애매한 재능의 쿼터백을 우리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데니얼 존스가 사실 정말 애매한 모습들을 루키 컨트랙트 동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험을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또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확실한 쿼터백을 뽑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데니얼 존스를 뽑았던 시기의 자이언츠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2019 시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긴 기간 자이언츠의 쿼터백을 맡고 있었던 일라이 매닝의 후계자를 이제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좀 뭐 부담감, 미션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음, 그 당시에도 이제 자이언츠는 1라운드 6번 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일러 머리가 이제 애리조나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미 선택지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제 데니엘 존스를 뽑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네, 그 이후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음, 이번에는 좀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데니얼 존스 체제로 어떻게 이번 시즌 치러가야 할까 이제 좀 살펴본다면 일단 존스가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개막전 출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 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리포트를 취합해 보면 음, 그리고 이제 오프 시즌에 백업 쿼터백 드류 락과 1년 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좀 기회를 받은 바 있었던 이 토미 드비토보다는 더 경험치가 많은 일단 넘버 2를 보강을 했다. 네, 근데 음, 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데니얼 존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제 플랜 A라고 봐야겠습니다. 음. 사실은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 좋은 러닝백의 도움이 필요한데 결국 이제 세이콘 바클리를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뭐 사실 뭐 자이언츠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죠. 뭐 당할 만큼 많이 당했고, 어, 뭐 이 선수가 워낙 부상이 좀 많았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도 많은데 뭐 건강할 때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값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요구를 하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또 거액을 주고 잡기에는 쪼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인제 이 빌스랑 텍사스에서 뛰면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데빈 싱글터리 선수를 3년 1,65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바클리와 싱글터리는 참 대조가 되는 뭐 선수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음. 보여져요. 그래서 싱글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이제 NFL에서 뛰었는데 기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5년 음. 동안 이 커리어 로우 스크리미지 야드가 956 야드예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950 야드는 계속해서 던진을 음. 했었고 커리어 하이가 1,099 야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5 년간 뛰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956 에서 1,099 사이에서만 형성이 됐다. 어떻게 음.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예 음. 그래서 물론 뭐 앞으로 더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부상 때문에 이제 더 부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음. 어쨌든 과거 데이터로만 보면 그냥 평균 1,000 스크리미지 야드에 그냥 계산이 서는 선수인 거예요. 예 음. 그래서 그런 좀 확실한 뭐 저점이 좀 높은 그런 유형의 선수라면 이 세이퀄 바클리는 커리어 로우가 94 야드. 음. 예. 그냥 두 자릿수입니다. 근데 커리어 하이가 2,028 스크리미지 야드예요. 음. 어 뭐 확실한 뭐 고저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음. 같고 이 네. 싱글터리를 뭐 바클리에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만큼의 이제 폭발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자원이지만 음. 그래도 이제 '준수한 팀의 주전 러닝백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3년 정도의 나름 러닝백 치고는 장기 계약을 좀 안겨준 게 아닌가 싶고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제 싱글터리가 뭐 1,000 스크리미지 정도 뛰어 준다고 이제 감안하고 음. 어 다른 데서 이제 야드를 더 채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클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공격 패턴이 필요해진 것만은 또 분명하다. 예 이런 음.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사위에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죠. 어 6 면이 다 4만 박혀 있는 주사위와 주사위에 1 이랑 6 밖에 없는 주사위 2 개가 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이언츠는 '아 16은 너무 도박인데? 그리고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주사위가 비싸.'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음.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싱글터리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인제 어쨌든 바클리가 빠졌기 때문에 싱글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선수는 1000 야드 정도를 보장하지만 1000 야드 이상은 절대 못 가는 그런 선수라는 인제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바클리만큼의 폭발력을 말씀하신 대로 인제 리시빙 쪽에서 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제 이번 드래프트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라운드 전체 6 번으로 LSU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말릭 네이버스 선수를 인제 지명을 했습니다. 음. 이 OBJ가 떠난 이후에 인제 확실한 넘버 원 리시버가 사실은 인제 자이언츠에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인제 이렇게 높은 픽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지명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말릭 네이버스에게 거는 기대가 뭐 뉴욕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드래프트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 선수를 이제 한마디로 소개를 해 드리면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야드 애프터 캐치 머신이다." 예 라고 음.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1,569 리시빙 야드에 14 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뭐 '대학 무대를 뭐 폭격을 했다.' 이렇게 봐도 음. 무방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1,000 야드 이상을
슬롯이 아닌 지역에서 기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그만큼 어떤 직선적인 움직임을 주로 가져가는 이제 확실한 엑스 리시버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뭐 내용이 좀 적혀 있어요. 뭐 음, 어떤 가속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방향 전환을 해낼 수 있다. 음. 물론 뭐 정말 1%도 감속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떤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거의 어떤 스피드의 변화 없이 어떤 방향 전환을 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고 제 기억에 다만 그런 평가들이 그 학교 선배였던 저스틴 제퍼슨이 음, 드래프트에 나왔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선수도 사실은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이만큼 높은 픽으로 이제 지명을 받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 제퍼슨이나 뭐 자말 체이스 이런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선수 아닌가. 음,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음. 뭐 물론 이제 선수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캐치를 해내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음, 이제 상대의 컨택이 있을 때 공을 따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약점이 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음, 네이버스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물론 이 자이언츠에 와서 데니얼 존스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뭐 리스크긴 하겠지만 네. 이 음, 선수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지금 자이언츠의 리시버 뎁스 차트를 보면 데리우스 슬레이튼, 완델 로빈슨 이런 선수들이 말릭 네이버스의 뒤를 바치고 있고 네이버스가 지금 바로 넘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사실 뭐 슬레이튼이라든가 로빈슨 이런 선수들이 뭐 준수한 자원들이기는 하지만 음. 짝스럽게 뭐 드라마틱한 각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바클리의 싱글터리로 바뀌면서 네, 그 약간 그 떨어진 고점을 결국에는 이 네이버스의 폭발적인 야드애프터 캐치가 옵션이 아니라 좀 반드시 터져줘야 하는 상황이다. 네, 음, 그래서 신인 선수에게는 다소 좀 뭐 터프한 환경이 좀 주어진 상황이다. 네, 좀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라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라인 쪽은 이제 양쪽 태클 그리고 센터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가드 두 자리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린베이에서 뛰었던 존 루니안 선수가 3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자이언츠로 건너왔고 레이더스 이제 라이트 태클이었던 저메인 엘르머누머 선수를 2년 1,4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 이게 그 에반 닐 선수가 사실 이제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드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당장은 그대로 에반 닐을 태클 쪽에 두고 엘로 에무너 선수가 가드 쪽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뭐 적지 않게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멤버들이 뭐 완전 엘리트급 선수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역시는 이제 중하위권의 오펜시브 라인이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그래도 이번 시즌 자이언츠 오프 시즌에서 가장 좀 큰 움직임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음, 펜서스의 브라이언 번스를 트레이드를 해오는데 성공을 했다. 예,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빅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음, 자이언츠가 브라이언 번스와 5라운드 픽 한 장을 얻어오는 대가로 이제 음, 펜서스에게 2라운드 픽, 5라운드 픽, 그다음에 내년도 5라운드 픽 한 장 이렇게 좀 내줬고 영입과 동시에 번스에게 5년 1억 4,100만 달러라는 또 초대형 연장 계약을 안겨줬어요. 음. 사실은 이제 뭐 번스의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펜서스에게서 보여줬다는 걸 감안을 하면 뭐 싸게 업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케이번 티보더 선수가 이미 리그 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이언 번스까지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일단은 D라인 쪽의 무게감은 굉장히
좋아졌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이언츠를 상대하는 쿼터백들에게는 꽤나 좀 신경이 쓰이는 듀오가 형성이 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선수단의 어떤 클래스나 뎁스는 뭐 리그 평균에 미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지금 자이언츠의 현실이지만 음, 적어도 이 케이본 티보드와 브라이언 번스가 있는 이 패스러셔 그룹만큼은 리그에서 나름 손꼽히는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세컨더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이비어 맥키니 선수가 떠난 빈자리가 좀 커 보이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어드리 잭슨 선수도 아직 재계약을 맺지 않았고 뭐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뭐 주전 뎁스 차트 쪽을 살펴보면 3년 차 맡게 된 이제 코델 플로 선수랑 그다음에 2년 차를 맡게 된 디온테 뱅스 그리고 이제 이 1년 138만 달러를 주고 데려온 이제 제일런 밀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7번으로 뽑은 미네소타 대학 출신의 타일러 누빈이라는 선수가 지금 주전 라인업에 올라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 세컨더리 쪽의 무게감이 굉장히 좀 약해 보이기는 한데 일단 이번 2라운드에 뽑았던 타일러 누빈 선수가 뭐 앞서도 이제 그 커맨더스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비 쪽에서 좋은 선수들이 2라운드로 넘어온 케이스들이 꽤 많았고 이 선수가 세이프티 포지션 선수들 중에는 가장 먼저 뽑히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닉 세이번 감독도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 최고의 세이프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로 대학 무대에서는 좀 인정을 받은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뭐 세이프티 치고는 185cm가 넘는 뭐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장신이죠. 네,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 이상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음, 뭐 상대 러싱 공격을 막아서는 태클 능력이라던가 또 인터셉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볼 스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단점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프로 무대에서 데뷔 시즌부터 한번 주전 기회를 줘볼 만한 선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음,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세컨더리 전체의 어떤 선수단의 경험이라던가 뭐 클래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뭐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음, 이 누빈도 어떤 동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음. 좀 염려가 되기는 해요. 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이언츠에 좀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좀 있죠. 어, 말릭 네이버스 선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 뽑은 와이드 리시버 이 선수의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머스가 합류를 하면서 강해진 D라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에 나갈 가능성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음. 그러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그 두 가지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음, 흥미롭지만 음,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잘 터지더라도 그게 자이언츠의 어떤 플레이오프라든가 어떤 많은 승리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의문에는 또 선뜻 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뭐 데니얼 존스가 2022 시즌 모드로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뭐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금 이제 5월에 이 오프 시즌에 팀의 전력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오히려 워싱턴보다도 좀 뭐 뒤쪽으로 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 상황이에요. 네, 뭐 어쨌든 냉정한 평가는 좀 플레이오프 진출은 쉽지 않다인 것 같습니다만 또 시즌은 항상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어쨌든 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